안녕하세요. 돈이 있어야 낭만도 있다. 낭만을 찾아다니는 낭만 중독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약 2억 원을 넣어놓은 SCHD와 속설이라는 미국 ETF로 돈을 벌었을 때 알아둬야 하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이 부자가 되려면 결국 자본가들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돈돈 거리면서 부의 낭만을 찾아다닐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법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큰 회사부터 떠오르기도 하고 나랑은 좀 먼 이야기 같아서 막연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돈을 버는 인격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개인이라는 인격체고 다른 하나는 법인이라는 인격체인데요. 먼저 개인은 우리같이 일반적으로 살아 숨쉬는 자연인들을 말하고, 법인은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법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를 말합니다. 상호명이나 주소, 자본금과 같은 몇 가지 요건사항만 준비가 되면 법무사를 통해 법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법인은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를 말하고, 이러한 주식들을 소유한 사람들을 자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번다는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봤을 때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인격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돈을 벌게 되면 그 중에 일부를 나라에 바쳐야 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내야 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많이 벌수록 개인보다는 법인이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같이 보시죠. 왼쪽 표는 개인이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내는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표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이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내는 법인세와 관련된 표입니다. 한눈에 봐도 돈을 많이 벌수록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왜 국가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개인보다는 법인이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나라 입장에서도 봤을 때 그게 더 이득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사회체제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인한테 세금을 적게 거두면 기업 입장에서는 남는 돈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더 지을 수도 있고 연구소를 더 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투자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기업들이 장사를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돈도 더 잘 벌어올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들을 마구마구 창출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법인에 취직하는 개인들의 소득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또 그만큼 아까 표에서 봤던 것처럼 개인들이 세금도 많이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세금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수록 개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과 같은 복지 비용도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두 가지 비용은 세금은 아니지만 나라가 세금을 걷는 목적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복지 비용들도 세금과 다를 게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세금을 걷는 대표적인 이유가 복지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함인데요. 나라에서 필요한 재원을 징수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세금을 이름만 바꿔서 걷어가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개인과는 다르게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은 그 상호 자체로서는 건보료랑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지 않잖아요. 이처럼 법인이라는 인격은 살아 숨쉬는 자연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건보료랑 국민연금과 같은 복지 비용을 안 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보다는 돈을 쌓아나가는, 즉 부의 축적을 이루기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그 법인에 직원이 있을 때는 그 직원들이 내는 건보료나 국민연금을 법인과 개인이 반반씩 부담을 하긴 하는데, 어차피 그렇게 나가는 비용들도 고려를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나가는 인건비를 측정을 할 거기 때문에 개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욱 부자가 되는 길이 험난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입장에서는 아까 세금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내야 하는 법인세도 저렴한데 건보료라든지 국민연금과 같은 복지 비용들도 그 법인 이름으로는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을 축적하기가 더 유리하게 되겠고, 이렇게 법인에 돈이 쌓이게 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술 발전이라든지 다른 데 투자를 함으로써 돈을 더 잘 벌어오고 경제도 활성화시키라고, 어떻게 보면 나라가 암묵적으로 기업들의 장사를 도와주는 것이죠. 기업들이 장사를 잘하게 되면 물론 법인세를 더 내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들이 내는 세금들도 많아지고 건보료나 국민연금 같은 준조세도 많이 거치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도 기업을 밀어주는 게 더 이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결국 노동자들과 같은 개인보다는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들에게 더욱더 유리한 구조로 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이 부자가 되는 길로 가고 싶다면 조금이나마 그러한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들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라는 활동을 통해서 나라는 개인도 조금이나마 자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을 몇 주 산다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자본가들하고 조금이나마 나눠 갖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성장을 지속해왔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나라마다 복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을 유지한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해놔야 자본가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버스를 타고 위로 향하게 될 때 내가 막차라도 얻어 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또한 조금이나마 자본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현재 약 2억 원을 투자해 놓은 SCHD가 앞으로도 이러한 시장과 함께 잘 우상향을 하고 미래에도 배당을 잘 해주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돈돈거리면서 재밌는 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낭만도 있다. 낭만 중독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